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헌법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쌤과 함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헌법. 이제 벌써 3주차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나요? 그래도 이거 하루하루 쌓이면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 아시겠죠?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갑자기 벼락치기 안 되면 안 돼.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점점 익숙해지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선거제도 문제. 올해 4월 10일 선거 있습니다. 국정선거, 아주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문제를 올해 어느 시험에서도 보든 반드시 선거제도, 선거권, 정당제도, 그다음에 공무단위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헌법은요, 현재 우리의 사실관계가 규범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죠.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 590 제1번 문제였는데요. 선거권, 선거제도 다 아시겠지만 24조에 있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이걸 구체화 형성하기 위해서 각종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1번 평등선거 원칙. 자,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해서도 원칙으로서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선거 가치의 평등이에요. 한 표는 한 가치. 평등 원칙이라는 11조에도 있지만 이걸 선거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표의 숫자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맨 원보트. 자, 일정한 집단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조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쉽게 해서 게리맨더링. 자, 이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평등선거 원칙을 하면 한 표는 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근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밀집돼 있고 어느 지역은 너무 듬성듬성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지역적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구역을 정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거리 단위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밀집과 완화된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밀집 지역은 조금 더 숫자를 많이, 그다음에 완화된 지역은 조금 더 숫자를 완화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가치라는 개념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은 선거제도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자, 수적 평등을 내원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선거구 획정을 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 게리맨더링이 자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몇 표가, 어느 지역에는 수만 표하고 동급으로 취급했는데 그게 너무 차별 취급이 심하면 한마디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이 어렵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거든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평등선거 원칙과 게리맨더링은 결국 충돌 문제고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등선거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실게요. 두 번째, 보통선거 선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문제예요. 자, 그러면 평등선거 원칙은요, 할 수 있다를 넘어서 못 가지, 그 하는데 선거 가치도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선거 원칙은 한다 안 한다 문제를 넘어선 거고요. 보통선거 원칙은 한다 안 한다 문제에서 판단되는 원칙이에요. 기탁금을 많이 내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피선거권이 생겨요. 이러니까 뭐라 그래? 난 돈 없는데 그러면 선거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땐 보통선거 원칙, 남녀, 알겠죠? 범죄를 저질렀다 또는 주소가 있다 없다, 이게 다 보통선거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는 거 아시죠? 18세가 돼야 선거권, 18세가 돼야 피선거권, 대통령은 40세 헌법에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통선거 원칙에 대한 제한이라는 거예요. 보통선거 원칙은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나이 제한도 있고요. 지역선거는 주소 또는 거주권 제한도 있어요.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몇 세? 18세. 헌법에 있는 건 대통령 40세. 또 40세가 아니라 5년 국내 거주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요. 있다 없다 문제. 아주 정상적인 질문. 세 번째,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였죠. 자, 일단은 정당. 자, 추천할 적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역구에서, 그 다음에 비례대표. 근데 뭐를 해야 돼요? 여기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성 추천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지역구에서는요, 일단은 30% 여성 추천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면 추천했을 때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이 안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해야 하긴 하는데 노력이라고 썼지 반드시라고는, 맞지는 하지만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안 되면 보조금이 안 나오고 되면 보조금 주고,
자, 비례대표는 좀 자세히 보셔야죠. 비례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50% 그것도 홀수로 여성을 추천. 얘는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추천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한자가 이상하게 써져 있네요. 자, 얘는 추천을 해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여기는 뭐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홀수로 여성을 홀짝. 그러면 짝은 남성, 여성은 홀수로. 그래야 보조금. 얘는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죠. 이게 지방의회도 똑같거든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에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에 홀수를 여성으로 홀짝.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치, 시군, 의회, 의원 선거. 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똑같이 지방의회도 의원을 뽑는데 조심해야 될 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할 적에 획정할 적에 기본적으로 1차적 기준인 인구 비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에 반해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자, 이럴 때 1차적 기준은 똑같아요. 그 지방자치단체 인구 비례, 주민 수 비례라고 하지만 인구 비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건 암기하셔야죠. 자, 국회의원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3.33%.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는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구 비례 기준으로 해갖고 33.333, 1차적 기준인 인구 비례 플러스 마이너스 50%니까 자, 기본적으로 10만이라고 할게요. 1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5가 50% 맞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5밖에 안 남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15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요 범위 안에서 몇 대면 1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 3 범위 내에 들면 합헌이지만 넘거나 모자르면 위헌인 거 아시죠? 또 전체 선거구를 거기다가 국회의원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도 뭐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볼게요. 국회의원. 자, 여기는 1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플러스 33.333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3.333이니까 3.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아이고 계산이 대충 여기는 6.6이고 여기는 13.3이고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1대 2라는 범주 안에 들면 이거는 합헌이고, 하지만 이걸 넘어선다든지 모자른다든지 그럼 위헌인 거 아시죠? 그럼 전체 선거구를 다시 짜야 되는 거. 자, 요거 기본적으로 따라서 인구 편차 상하 60% 60% 안 돼. 60% 안 돼. 60% 안 돼. 50%가 적정한 기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1대 4도 아니고 1대 3 범주 내에 들어야 돼. 또 맞췄어요. 50% 맞췄는데 1대 3을 벗어나면 그것도 위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 학습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실수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함께하는 매일원법이었어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매일원법 정의론과 매일 습관처럼 꼭 찾아와서 출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